지난달 있었던 유보통합에 대한 시도교육감 협의회 발표 이후 몇몇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논의가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유보통합이 원래 계획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여러 군데에서 제기됨에 따라 몇몇 지자체에서 자구책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유보통합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어디에서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 급한 몇몇 지자체가 논의를 시작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면 이번에도 유보통합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군은 지난 20일에 군청 상황실에서 유보통합 실무추진단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창군 유보통합 실무추진단은 행복 나눔 과정을 단장으로 하고 담당 부서 공무원 1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업무와 정원, 예산, 재산의 효율적 이관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 지난 20일에는 충청권 유보통합 워킹그룹 협의회가 열려서 유보통합에 따른 지방단위 업무 이관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협의회에는 충청권인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교육청의 유보통합 담당 팀장과 실무자 24명이 참석해서 유보통합에 따른 지방단위 업무 이관 준비 현황과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같은 날 서울시 교육청도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시 어린이집 연합회 대표와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간담회에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유형별 어린이집 대표 5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작년 10월 31일에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고 교육청과 서울시청 담당자 38명이 참여하는 사무이관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군 단위에서 시 단위로 갈수록 협의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다는 겁니다. 인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보육사업에 관련된 공무원이 많고 또 각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가 많아서 업무 이관이 어렵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 회의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죠. 서울시의 경우에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논의 구조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회의 결과를 도출하려면 먼저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부터 줄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관할 업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한 다음에 이관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최대한 줄인 후에 교육청과 같이 논의해야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지자체에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관 업무를 논의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있었던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의견이 굉장히 합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택하자는 거여서 합리적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국공립 유치원 교사노조에서도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의견이 점진적이고 세밀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교사노조는 속성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실행하겠다는 정부의 유보통합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속성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결과는 유아교육과 보육뿐만 아니라 초, 중 등 교육까지 모두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유보통합을 위한 별도의 예산 없이 소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기 때문이죠. 예산 없이는 어떤 정책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노조 역시 유보통합 추가 소요 예산 확보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현재 정부가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에서 한 발 물러선 채 지자체와 교육청이 유보통합 문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해결할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긴 꼴인 거죠. 예산 문제만 하더라도 결코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데 정부는 어떤 언급도 없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방관하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밑에서 좋은 방안을 내놓아도 위에서 해결할 의지와 대책이 없으면 일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유보통합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벌써 많은 사람이 유보통합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정치적 이슈 때문에
유보통합은 완전히 뒷전으로 물러난 상태여서 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 거냐, 되기는 되는 거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가 유보통합을 하려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제시하는 겁니다. 즉, 유보통합의 목적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유보통합의 실현을 위해서 자기 할 일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자체와 교육청 뒤에 숨어서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지자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도 지방정부가 30년 동안 묵은 난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유보통합은 절대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유보통합의 실현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시점입니다.